오늘 같은 경우 스팟이 필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늦었죠. 무려 30분씩이나 늦었는데 이럴 때 스팟이 필요한데요. 재밌고 즐거운 강의는 어떻게 해야지 재밌고 즐거운 강의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혹시 아시는 분? 군부대는 계속 중간중간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중 박수가 필요한데 이 박수 또한 스팟의 한 일종이죠. 옆에 분 보시면서요. 눈을 딱 마주치시고요. 자, 첫인사 이제 들어갑니다. 첫인사. 당신을 보니 시작. 당신을 보니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교수법 중에서 우리 교수님 강의하실 때 어때요? 스팟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렇군요. 주로 어떤 스팟을 사용하시나요? 여러 가지 준비해놨다가 네. 그 상황이 뭐를 사격해야 되겠는지 유머 스팟으로. 맞아요. 오늘 스팟의 종류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허태경 교수님께서는 유머 스팟을 하신대요. 유머 스팟을 준비를 했다가 중간중간에 사격을 하신다는데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박수 스팟을 좀 많이 사용해요.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이 박수는 해야 됩니다. 박수 3번 시작. 하면서 옆에 분 쳐다보면서 화이팅! 요거 화이팅 안 하면 노인대학입니다. 다시 박수 3번 시작. 화이팅! 화이팅 하실 때 꼭 하셔야 될 원칙이 있어요. 옆에 분 눈을 딱 쳐다보면서 하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이 스팟에 4가지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을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좀 웃게 해야 되는데요. 정말 잠자러 온 건지 힘들죠? 잠자러 온 강의는 주로 어떤 강의일까요? 잠자러 온 강의는. 강연 가셨던 중에. 혹시 민방위 강의 가셔봤나요? 민방위. 저는요, 민방위 강의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위촉장도 받았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맨 앞줄 입을 딱 벌리고 자고 있는 거. 그리고 남성분이요. 작은 담요를 딱 가지고 와서 무릎을 딱 덮고 고개를 딱 하고 또 어떤 분은 옆에서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요. 가까이 그냥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시는 분 얼굴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럼 이분이 어떨까요? 미안해서 전화를 빨리 정리하고 끊겠죠. 이것 또한 스팟입니다. 그래서 스팟이라는 게 별게 없고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기분 전환하는 것이 스팟인데 될 수 있으면 웃게 하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저는 또 웃음 강의를 많이 하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한 만큼 그냥 표현으로 소리내서 한번 웃어볼게요. 시작. 우리 우승 강사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그냥 주입적으로 그냥 가끔씩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전환하는 방법이요. 우리 뇌는 7분을 10분 가까이를 넘기지 못한대요. 지루해한대요. 그래서 7분 사이에 음폭을 높이거나 시선을 집중하거나 손깃을 다른 데 주거나 아무튼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줘라. 기분 전환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웃게 하라.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집중하게 하는데요. 저는 아마도 작은 체구에 강의를 하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잠자는 주부를 깨워라라고 강의할 때는요. 그분들에게 눈물을 흘렸다가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생각할 수 있는 이 몰입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함께. 청중들과 이 강사와 함께 몰입이 되어야지만 눈물을 흘리든지 모든 시선이 나의 손짓과 내 눈빛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몰입하는 방법이 과연 또 어떤 스팟이 있을까? 자, 세 번째.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좀 전에 여러분 소리 질렀죠? 다시 한번 상기 해볼까요? 자, 옆에 분 향해서 눈을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오른쪽 왼쪽 마음에 드시는 분, 눈 딱 마주치세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럴 때 손도 한번 쫙 잡아주시죠.
하죠, 그죠?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참여 유도 어떤 걸 한다고요? 박수 3번 시작! 요럴 때는 또 멘트를 또 주죠. 아, 노인닭이 오셨군요. 자, 이렇게 화이팅 하신 분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죠? 다른 분들은 다 그 사이에 집중하고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정전히 했던 상황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제 강의 끝날 때까지 무엇을 한다? 박수 3번 시작! 화이팅! 요거예요. 요거 하셔야 돼요. 항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라. 4번째 마지막입니다. 궁금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궁금하게 하면은요, 뭔가 끝날 때까지 뭔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게 뭘까? 가끔씩 많은 강사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 오늘 강의 핵심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들어보면요,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강사님이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다?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강연자의 이분의 뭐다? 특권이다. 뭐 마지막에 드리든 말든지 일단 특권이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집중하게 하라. 시작. 집중하게 하라. 웃게 하라. 웃게 하라. 소리를 지르게 하라. 소리를 지르게 하라. 궁금하게 하라. 궁금하게 하라. 궁금하게 하라. 행복은 어디에서 살까요? 행복은. 자, 이렇게 딱 던져요. 그죠? 요것도 한 질문이지만 내 강의와 상관이 없는 뭔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요, 짧은 이 단어 속에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호선을 타고 가는데요, 2호선에 행복은 어디에서 살까요? 라는 큰 문구가 하나 있으면서 가구들이 딱 있었어요. 가구 회사에 궁금하게 만든 이 문구가, 나 저거 강의 자료로 써야겠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행복은 어디에서 살까요? 라는 것을 오늘 강의의 오프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라 라는 이 내용인데요. 자, 보실까요? 뭔가 보이죠? 으시시하죠? 저는 1995년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했어요. 뇌하수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저도 몰랐습니다. 뇌하수체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느 날 눈이 획 돌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짚는데 물건을 초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를 잡는다고 손을 딱 내리는 순간 이상한 곳만, 옆만 계속 잡는 거예요. 내 눈이 왜 이럴까? 이상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요,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갔더니 안과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래요. 신경의 문제라고 해서 MRI를 찍었는데요,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9시간에 거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사 한 방을 딱 맞고 눈을 감았지만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저희 가족은 9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초조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아프고 나만 힘든 사람인지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또 질렸을 것 같아요. 배에 이상이 있대요. 아이도 제왕절개 수술해서 딸 아들을 배로 잘라서 드러냈지만 또 뭔가 혹이 있다 해서 이번에 또한 종합병원 가서 5시간을 유착이 너무 심해서 한 열흘 정도 입원하고 또 퇴원을 했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가슴에서 뭔가 찢어지듯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섬유낭종 뭐 이런 거, 여성들의 유방에 있는 그런 혹덩어리였습니다. 이거는 입원하지 않은 거여서 그냥 살짝 도려내고 일주일 뒤에 상처가 아물었는지
안 아물었는지 한 번 더 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요 웃으면서 기분 좋게 병원을 내원을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가슴과 목은 똑같은 기계라고 합니다. 서비스로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을 쫙 기계로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빛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황태우 환자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아무렇지 않게 기분 좋게 병원을 내원했죠.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는요, 사실 TV에서만 암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가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고개를 들지 못해 제가 그 영화 드라마를 본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혹시 제가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네 하고 저는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목을 땄습니다.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 저의 삶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고 자르고 수술하면서 저는 이제 그만 살아야겠나 보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예쁜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직 어리고 엄마의 손길도 필요하고, 정말 예쁜 우리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나 여기서 머물 수는 없어. 처음에는 제가요 스스로 포기하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11년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회 이슈가 동반 자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나도 어떠한 기류를 타서 나를 어떻게 깨끗이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제 나는 그만 살아야겠다. 너무 힘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는요, 늘 누워있는, 집에 누워있는 하얀 백의의 천사였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엄마는 맨날 왜 침대만 누워있어요? 라는 얘기할 정도로 아파서 지쳐서 누워있던 저는 마우스의 손길을 떨림을 따라서 저는 사이트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정말 인생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나 50도 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차, 한 번만 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마우스를요, 어떻게 하면 갑상선 항암을 어떻게 할까? 요드 치료를 어떻게 할까? 마우스를 돌려서 클릭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이상에 오게끔 한 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문구가요, 내 머리를 팍 쳤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웃음은 암도 치유한다. 저는 생각지 않게 우연찮게 발견된 이 갑상선 쪽의 양쪽 나비에 0.1cm 보일랑말랑한 이 혹이었는데요. 개봉박도 해보니 임파까지 전이가 많이 됐대요. 저는 그 말에 기진맥진해서 저를 놓으려고 했고 나를 버리려고 했는데 그 문구 하나가 암도 치유한대요. 많이 웃으면요, 암이 세포가 막 죽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 내 몸의 근육의 혈액에까지 웃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절규의 웃음을 웃고요, 자기 전까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밤에 웃고 싶었어요. 밤에. 여러분 밤에 어떻게 웃나요?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그쵸? 그런 생각 하셨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요, 옆방에 딸 아들이 엄마 제발 시끄러워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정말로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제게 웃음을 항상 웃을 수 있는 거. 남편이 좀 늦게 퇴근할 때 1단계 장롱문을 연다. 2단계 머리를 이불 속에 처박는다. 그리고 웃는다. 이렇게 웃었던 웃음이요, 제가 암병동에도 한 3, 4, 5년 동안 내남에, 경주 내남에 있는 그곳에 암병동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누워 있어요. 그곳에서 같이 절기하는 웃음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 정말 선택 잘했다. 나 살려고 노력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스팟이 있습니다. 이런 스팟.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내 스토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그리고 주부대학 가면요, 이렇게 같이 울기도 해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왜? 다 공감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픔, 과거 아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지나 보니까 가슴, 머리 모든 이곳이 제가 종양 덩어리가 있었던 것이 다 호르몬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호르몬 계통의 암덩어리였어요. 종양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찮게 이 웃음을 만나서 저를 변화시키고 제 삶을 새롭게 제2의 삶을 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탄생시키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냈고, 자, 이렇게 이제 제 삶의 얘기는 이렇게 몰입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스팟 같은 짧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아픈 것도 없었고 남편도 그냥 월급도 탁탁탁탁 제대로 주셔서 나는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는데 나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지? 꼭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만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요,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 짧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 거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인생에 있어서 마음을 싹 바꾸니까 이렇게 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고 싶었고 힘든 삶을 그만 정리하고 싶었지만 목표가 있기에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저는 10자리의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제사 1년에 10자리 있는 맏며느리, 종가 맏며느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누워 있을 수 없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는 거. 자, 따라합니다.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보세요. 보통 강의를 하시면요,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멘트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항상 더 함께 외치고 반복하고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화이팅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이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하고 감동을 주면서 소리 지르게 하고 함께 공유하게 하고 몰입을 하게 하고, 이런 강의가 중간중간 스팟이 아닐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거. 박수 치면서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자, 옆에 분 한 분 허깅 한번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도로 사이에 뚫어져 피어 있구나. 우리 사람은 도전도 하지 않고 열정도 가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에 피어 있는 아스팔트 위에 살짝 나와 있는 이 민들레처럼 우리도 오늘부터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aby, do you know what that's worth? Ooh, heaven is a place on earth. They say